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다.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 좁디 좁은 방 안에서 김재호가 눈을 뜬다. 65세의 그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든다. 어우 추워. 재호는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린다.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는 새벽 5시 30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잠을 더 잘 수는 없다. 어젯밤 마신 소주 한 병값 때문에 저녁을 굶었던 탓에 배가 꼬르륵거리며 항의한다. 재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한숨을 쉰다. 손바닥만 한 방 안에는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놓여 있다. 낡은 리어카, 폐지 수거용 마대 몇 장, 그리고 어제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 하지만 그마저도 뜨거운 물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 아 진짜. 재호는 작은 수도꼭지를 틀어보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 수도요금을 밀린 지 이미 3달이 넘었다. 문 밑으로 밀려 들어온 종이들을 보니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비 최종 통지서까지 빼곡하다. 이것들이 정말. 재호는 종이들을 주워들며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에 놀라지도 않는다. 20년째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재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는다. 이런 날씨에 폐지 수거를 나가봤자 젖은 종이는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재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문을 나선다. 복도에서 만난 다른 고시원 주민은 그를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린다. 재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니까. 거리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우산도 없는 재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다. 평소 폐지가 많이 나오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무겁다. 아무래도 오늘은 별로 건질 게 없겠네. 재호는 혼잣말을 하며 걸어간다. 하지만 그때였다. 모퉁이를 돌자 고급 세단 한 대가 인도에 바짝 붙어 주차되어 있었다. 재호는 리어카를 조심스럽게 끌고 지나가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디고 만다. 재호는 균형을 잃으며 리어카와 함께 넘어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리어카의 모서리가 그 고급차의 범퍼를 긁고 지나간 것이다. 재호는 얼른 일어나 차를 살펴본다.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아, 큰일 났네. 당황스러웠다. 이런 차는 수리비만 해도 자신의 몇 달 생활비에 해당할 것이다. 그때 차 안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린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를 준비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 주인은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재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차 주인은 오히려 재호를 걱정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의 얼굴에는 짜증보다는 걱정이 어려 있다.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가. 재호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한다. 차는 뭐 어때요? 보험으로 고치면 되죠. 남자는 손을 저으며 말한다. 그런데 아버지, 이런 날씨에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감기라도 걸리시겠어요. 재호는 어리둥절하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부터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재호는 다시 한번 묻는다. 물론이죠. 남자는 웃으며 말한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어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낸다. 이것 좀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요. 아니 이건 제가 사고를 낸 건데. 재호는 손사래를 친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날씨도 이렇고. 그냥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재호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 재호는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바라본다. 어제부터 굶은 배가 더욱 크게 꼬르륵거린다. 이 돈이면 며칠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남자는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더니 차에 올라탄다. 몸 건강히 하세요. 남자는 창문을 내리며 인사를 건네고는 차를 몰고 사라진다. 재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 손 안에 10만 원이 꿈만 같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재호는 몇 번이고 돈을 세어본다. 분명히 10만 원이다. 세상에, 정말 세상에. 재호는 웃음이 나온다.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호는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며 생각한다. 오늘은 폐지 수거를 잠깐 미루고 우선 배부터 채우자. 몇 날 며칠을 굶다가 이런 횡재를 만나다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제 뭘 먹을까? 재호는 리어카를 끌며 가까운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오른다. 오늘만큼은 돈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행운이지만 지금의 재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재호는 시장 입구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주머니 속 10만 원을 만져본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다. 평소에는 1,000원, 2,000원 단위로 계산하며 라면이나 김밥 하나도 고민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다르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자. 재호는 혼잣말을 하며 시장 안쪽으로 들어선다. 갓 튀긴 호떡 냄새,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재호의 배가 더욱 요란하게 울린다. 재호가 선택한 곳은 시장 한 구석의 작은 국밥집이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는 이곳은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기로 소문났다. 재호는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바라본다. 할머니,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 한 병이요. 재호는 오랜만에 여유 있는 목소리로 주문한다. 어머, 재호 씨.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재호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한다. 이곳 단골 중 하나인 재호지만 보통은 가장 싼 메뉴만 주문하곤 했다. 하, 그런 셈이죠. 재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돼지국밥이 나오자 재호는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고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녹는다. 식사를 마친 재호는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낸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도 10만 원이 보이지 않는다. 재호는 당황하며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뒤진다. 하지만 돈은 없다. 어디 갔지? 재호는 식은땀을 흘린다.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사라져버린 것이다. 재호는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본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재호 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아니에요. 그냥. 재호는 머리를 극적인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시장에 들어올 때 사람이 많았다. 그때 누군가 일부러 부딪혔던 것 같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다. 재호는 절망한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는데 결국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재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는다. 할머니. 실은. 재호는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한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이 없다고 내일이라도 꼭 갚겠다고 말이다. 할머니는 재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젓는다. 아이고, 재호 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요. 돈은 나중에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재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의 따뜻함이 더욱 미안하게 만든다. 재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나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조금만 먹을 걸 그랬다. 아니면 아예 먹지 않을 걸 그랬다. 재호는 자신을 탓하며 길을 걸어간다. 그때였다.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하나가 재호의 발에 걸린다. 재호는 그것을 주워 들여다본다. 버려진 물건 경매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재호는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본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 외곽의 창고에서 열리는 경매라고 한다. 사람들이 버린 물건이나 폐품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싼 값에 경매로 파는 것이다. 대부분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가끔 의외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 버려진 물건 경매. 재호는 중얼거린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그에게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버려진 물건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라면 어쩌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재호는 전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오늘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이라도 이 경매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달리 할 일도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 지금 재호에게는 그마저도 없다. 재호는 한숨을 쉬며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다.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폐지를 주어야 내일 먹을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하늘은 흐리다. 재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폐지를 모은다. 오늘 소매치기를 당한 분을 만회하려면 더 많은 폐지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다. 버려진 물건들 중에 정말 보물이 있을까? 재호는 혼잣말을 하며 폐지를 주워 담는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다. 어차피 지금도 버려진 것들을 주우며 살고 있지 않은가. 저녁이 되어 재호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판다. 젖은 종이가 많아서 평소보다 적은 돈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장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다. 내일은 그 경매장에 가볼까? 재호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참여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경매장 주변에서라도 쓸만한 폐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재호는 전단지를 다시 꺼내어 보며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 인생이 이렇게 막막할 때일수록 새로운 시도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의 작은 행운이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토요일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은 겨우 8,000원. 경매에 참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 경매장이 있는 곳은 시 외곽의 폐공장 지대다. 재호는 리어카를 끌고 1시간 넘게 걸어서 그곳에 도착한다. 낡은 창고 하나가 경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벌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와, 사람이 꽤 많네. 재호는 창고 안을 둘러본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한쪽에는 경매에 나올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재호는 그 물건들을 살펴본다.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 오래된 TV, 고장난 전자제품들, 낡은 가구, 책더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까지. 대부분은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누가 사겠나? 재호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나름 진지하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이다. 경매가 시작된다. 첫 번째 물건은 낡은 소파다. 스프링이 튀어나오고 천이해진 소파를 누가 사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몇 명이 손을 든다. 결국 15,000원에 낙찰됐다. 재호는 신기해한다. 저런 소파를 사서 뭘 하겠다는 걸까? 하지만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오래된 책들, 고장난 라디오, 녹슨 공구들이 차례로 경매에 나온다. 그때 재호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구석에 쌓인 상자 하나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다. 재호는 다가가서 자세히 본다. 오래된 게임기 같은 것과 플라스틱 장난감 몇 개가 보인다. 저건 뭐지? 재호는 호기심에 상자를 들여다본다. 안에는 정말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재호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 작은 로봇 장난감 하나다. 낡기는 했지만 뭔가 특별해 보인다. 재호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물건을 보는 눈이 있는 편이다. 이 로봇 장난감은 보통 것과는 다르다. 만듦새가 정교하고 재질도 좋아 보인다. 이거 혹시... 재호는 로봇을 조심스럽게 들어본다. 작은 글씨가 있다. 리머터드 어디션. 한정판이라는 뜻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한정판이라면 혹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어 인터넷을 검색해본다. 검색 결과에 재호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 로봇 장난감은 80년대에 일본에서 생산된 한정판 로봇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설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사진과 자신이 든 로봇을 비교해보니 똑같다. 심지어 상태도 나쁘지 않다. 그때 경매사가 그 상자를 들고 나온다. 자, 이제 잡동사니 상자입니다. 게임기, 장난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일괄 처분합니다. 재호는 당황한다. 돈이 8,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겠는가?
하지만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소리친다. 재호는 고민한다. 8,000원밖에 없지만 혹시라도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10,000원. 다른 사람이 15,000원을 부른다. 이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입찰자들이 상자 내용을 자세히 보더니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15,000원. 다른 분 계시나요? 경매사가 묻는다. 재호는 마지막 용기를 낸다. 20,000원. 자신이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일단 불러본다. 다른 입찰자는 고개를 젓는다. 결국 재호가 낙찰을 받는다. 낙찰 20,000원입니다. 경매사가 망치를 내려친다. 재호는 식은땀을 흘린다. 20,000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하지만 일단 상자는 자신의 것이 되었다. 재호는 경매 담당자에게 다가간다. 저기, 돈을 지금 당장 다 못 가져왔는데 내일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호의 부탁에 담당자는 재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젓는다. 원칙상 안 되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꼭 가져올게요. 재호는 간절히 부탁한다. 담당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승낙한다. 그럼 일단 계약금으로 5,000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재호는 안도한다. 가진 돈 8,000원 중 5,000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상자를 들고 나온다. 이제 문제는 내일까지 15,000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재호는 상자를 열어 로봇을 다시 확인한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본 것과 같다. 재호는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앱에 사진을 올린다. 80년대 일본 한정판 로봇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군데 중고품 가게를 들러 문의해본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다. 한 가게 사장은 로봇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인다. 이거 진짜 한정판이네요. 상태도 괜찮고 얼마에 파실 거예요? 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마 정도 하나요? 이 정도면 50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의 말에 재호는 현기증이 날 뻔한다. 50만 원이요? 재호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내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이거든요. 어떠세요? 재호는 잠시 고민한다. 50만 원이면 재호에게는 정말 큰 돈이다. 하지만 혹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재호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나온다. 그날 저녁 재호는 고시원에서 인터넷을 뒤진다. 같은 모델의 거래 내역을 찾아보니 정말 다양하다. 상태가 좋은 것은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재호가 가진 것은 상태가 꽤 좋은 편이다. 재호는 중고거래 앱에 올린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린 것을 확인한다. 한 사람은 60만 원을 제시했고 다른 사람은 직접 보고 가격을 정하자고 한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재호는 혼잣말을 한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끼니 걱정을 하던 자신이 이제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경매장에 가기 전에 60만 원을 제시한 구매자를 만난다. 30대 남성으로 로봇을 보자마자 만족스러워한다. 정말 상태가 좋네요. 박스도 있나요? 구매자가 묻는다. 아, 박스는 없고요. 재호가 말하려는 순간 구매자가 상자를 뒤진다. 그리고 구석에서 접혀진 박스 하나를 찾아낸다. 이거 박스 맞는 것 같은데요. 구매자가 흥분한다. 박스까지 있으면 80만 원 드릴게요. 재호는 기절할 뻔한다. 80만 원이라니. 자신의 몇 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말요?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네, 지금 바로 거래하시죠. 재호는 그 자리에서 거래를 성사시킨다.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재호는 꿈을 꾸는 것만 같다. 경매장에 가서 남은 돈만 5천 원을 지불하고 상자의 나머지 물건들도 챙긴다. 상자에는 로봇 외에도 몇 가지 더 들어있었다. 오래된 게임기와 게임 카트리지 몇 개, 그리고 작은 피규어들.
재호는 이것들도 혹시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 본다. 놀랍게도 게임 카트리지 중 하나도 레어템이었다. 온라인에서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재호는 연달아 횡재를 한 기분이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버려진 것들 중에서 정말 보물을 찾아낸 것이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밀린 고시원비, 공과금을 모두 정리한다. 손에 남은 돈만 해도 60만 원이 넘는다. 인생 한 방이면 충분하다더니 재호는 웃으며 중얼거린다. 억만금은 아니지만 재호에게는 너무나 큰 돈.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경매나 중고품 거래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결심한다. 어쩌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은 재호는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하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해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다. 재호는 인터넷으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와 경매 정보를 찾아본다. 며칠 후 재호는 또 다른 경매 소식을 듣는다.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의 창고에서 열리는 대형 경매다. 폐업한 완구점의 재고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경매장에 도착한 재호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부터 젊은 수집가들까지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재호는 미리 온라인으로 조사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물건들을 살펴본다. 80년대, 90년대 장난감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특히 한 모서리에 놓인 피규어 세트가 재호의 관심을 끈다. 경매가 시작되고 처음 몇 개 물건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 재호는 긴장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신이 노리는 물건도 비싸게 나갈 수 있다. 드디어 재호가 관심 있던 피규어 세트가 나온다. 경매사는 19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피규어 세트 일괄 처분이라고 소개한다. 시작 가격은 5만 원이다. 재호는 손을 든다. 5만 원. 하지만 곧바로 다른 사람이 7만 원을 외친다. 재호는 10만 원으로 맞선다.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때 재호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온다. 아저씨, 저 피규어 그렇게 좋은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는 애매하게 대답한다. 사실 인터넷 조사 결과 꽤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굳이 경쟁자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 제가 좀 아는 분야인데 저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요즘은 저런 구형 피규어는 잘 안 팔려요. 재호는 속으로 웃는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아마 경쟁자를 포기시키려는 속셈인 것 같다. 아, 그런가요? 그럼 포기할까봐요. 재호는 일부러 실망스러워한다. 남성은 만족스러워하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5만 원. 재호는 잠시 기다린다. 다른 입찰자들이 몇 명 더 있지만 그 남성이 가장 적극적이다. 가격이 25만 원까지 올라간다. 재호는 타이밍을 재다가 30만 원을 외친다. 갑작스러운 재호의 참여에 다른 입찰자들이 놀란다. 유독 그 중년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35만 원. 남성이 맞선다. 40만 원. 재호가 다시 부른다. 남성은 잠시 망설인다. 재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공격한다. 사실 저 피규어 중에 한정판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못 보셨나요? 남성의 얼굴이 굳는다. 재호가 뭔가 아는 것 같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45만 원. 남성이 다시 부르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50만 원. 재호는 여유롭게 말한다. 남성은 고민한다. 재호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혹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한다. 50만 원. 다른 분 계시나요? 경매사가 확인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재호가 낙찰받는다. 경매가 끝나고 재호는 피규어 세트를 확인한다. 정말로 그 안에는 한정판 피규어가 들어있었다. 온라인에서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희귀템이다. 그때 아까 그 중년 남성이 다가온다. 아저씨, 혹시 그 피규어 저한테 팔 생각 없으세요? 60만 원에 사겠습니다. 재호는 남성을 바라본다.
아까 자신을 속이려 했던 그 사람이다. 60만 원이요? 네, 어떠세요? 경매에서 50만 원에 사신 거니까 10만 원 이익 아니에요? 재호는 웃는다. 죄송하지만 안 팔겠습니다. 그럼 70만 원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도 수집이 취미거든요. 재호는 거짓말을 했다. 남성은 포기하고 돌아간다. 재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자신을 속이려 했던 사람을 역으로 이용한 셈이다. 며칠 후 재호는 그 한정판 피규어를 온라인에서 120만 원에 판매했다. 나머지 피규어들도 하나씩 팔아서 추가로 30만 원을 벌었다. 총 수익은 100만 원이 넘는다. 재호는 이제 확신한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단순히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는다. 더 많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재호는 도서관에 가서 수집품 관련 책들을 빌려본다.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관찰한다. 누가 진짜 전문가이고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재호는 혼잣말을 한다. 더 이상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생활.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재호의 보물찾기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다. 경매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대박 아이템을 연달아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재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유명 인사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재호가 평소처럼 중고품 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온다. 깔끔한 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이준혁이라고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재호 선생님이시죠?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선생님이라니. 그냥 재호라고 하세요. 재호는 어색해한다. 제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건넨다. 레어템 헌터라는 사이트 아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최근에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다. 아, 거기 대표님이세요? 네. 사실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둘은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준혁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저희 플랫폼에서 희귀품 발굴 컨설턴트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수집가들이 원하는 특정 아이템을 대신 찾아드리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호는 의아해한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안목은 이미 입증되었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준혁은 열성적으로 설명한다. 게다가 선생님은 다른 전문가들이 놓치는 부분을 잘 찾아내세요. 재호는 고민한다. 하지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지식에 매몰되면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워요. 선생님처럼 직관적이고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준혁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월 기본급 500만 원의 성과급 추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선투자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호는 깜짝 놀란다. 월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찾아드린 아이템의 가치에 따라 성과급도 추가됩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한다. 재호는 꿈만 같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몇 천 원 벌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월급쟁이가 될 수 있다니.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일이 서툴러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준혁의 대답을 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재호는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다. 첫 번째 의뢰는 80년대 한정판 피규어 찾기다. 고객이 어릴 때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추억의 장난감을 다시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재호는 본격적인 보물찾기에 나섰다. 고객에게 자세한 정보를 듣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품 상인들에게 문의했다. 며칠 후 재호는 한 골목의 작은 중고품 가게에서 그 피규어를 발견한다. 가게 사장은 그 피규어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고 재호는 즉시 피규어를 구매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고객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정말 이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고객은 감격해한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다시 손에 넣게 된 기쁨에 눈물까지 글썽인다. 재호도 보람을 느낀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의뢰에서는 실수를 했다. 고객이 원하는 모델과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가져간 것이다. 고객은 실망하고 재호는 자책했다. 준혁은 재호를 위로한다. 처음에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재호는 더욱 신중해진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고 고객과도 더 자세히 소통했다. 그리고 점차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한다. 한 달 후 재호의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된다. 성공률이 90%에 달하고 고객 만족도도 매우 좋아졌다. 준혁은 재호에게 추가 업무를 제안한다. 선생님,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보면 어떨까요? 재호 씨의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요. 준혁이 제안한다. 유튜브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재호는 당황한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독특한 매력과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호는 고민한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뭐든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재호가 결심한다. 준혁은 환호한다. 정말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재호는 웃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65세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재호의 유튜브 채널 재호씨의 보물찾기가 개설된 지 한 달. 처음에는 영상 촬영도 어색하고 편집도 서툴렀지만 준혁과 젊은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첫 번째 영상은 고시원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역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재호의 경험담을 담았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구독자도 5만 명을 돌파했다. 재호 형님, 완전 대박이에요. 댓글 보세요. 다들 형님 팬이라니까요. 준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호는 댓글을 읽어본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도 재호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등등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던 중 재호는 큰 실수를 해버렸다. 한정판이라고 생각했던 피규어가 사실은 가짜였던 것이다. 그것도 생방송 중에 발각된다. 이상하네. 이 마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재호는 피규어를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지적한다. 가짜 같은데요. 복제품 아니에요? 속으신 것 같아요. 재호는 당황했다. 생방송 중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준혁이 옆에서 조용히 조언한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재호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바라본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가짜 제품도 있다는 걸 몰랐네요. 예상과 달리 시청자들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솔직하시네요. 이런 실수도 배울 점이 많아요. 진짜 전문가도 실수하는데 당연하죠. 재호는 안도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는 오히려 재호의 인기를 높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다. 세 번째 영상 촬영 중에는 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재호가 찾은 고가의 장난감을 배송하던 중 택배 상자가 터져서 부품들이 흩어진 것이다. 큰일 났네. 재호는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보며 한숨을 쉰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물건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준혁은 이것도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이런 실수를 영상으로 만들어요? 재호는 의아했다. 네, 재호 씨의 좌충우돌 배송기 이런 식으로요. 시청자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은데요.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역시 반응이 좋다. 재호가 부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조립하는 과정을 보며 시청자들은 웃음과 동시에 재호의 끈기에 감탄했다. 재호 씨 진짜 대단해요. 저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시네요. 완전 힐링되는 영상이라는 댓글들이 달린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조회수가 200만을 넘긴 것이다. 재호는 하루아침에 인터넷 스타가 됐다. 형님, 이제 진짜 유명인이시네요. 준혁이 신문 기사를 보여준다. 65세 유튜버 재호씨 실패도 콘텐츠로 만드는 긍정 에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재호는 기사를 읽으며 웃는다.
내가 신문에 나오다니. 하지만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다. 어떤 시청자들은 재호가 일부러 실수하는 척한다고 의심하기도 하고, 일부 수집가들은 재호가 가격을 올린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한 번은 재호가 경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참가자들이 유명한 유튜버가 왔네. 라며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평소 5만 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아, 이런. 이것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지네. 재호는 고민에 빠졌다. 유명세의 부작용을 처음 겪어보는 것이다. 가끔씩은 카메라 없이 혼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재호가 구매한 한정판 게임 소프트웨어가 실제로는 해적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것도 구매자에게 전달한 후에 말이다. 구매자는 화를 냈다. 이런 가짜를 정품이라고 파시면 어떡합니까? 재호는 즉시 사과하고 전액 환불했다. 하지만 이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재호 씨도 결국 돈에 눈이 멀었다. 유명해지더니 대충 하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형님,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준혁의 위로에도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재호는 자책했다. 그날 밤 재호는 영상 하나를 찍는다. 사과 영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실망시킨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본다. 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호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선언한다. 이 사과 영상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는다. 시청자들은 재호의 진정성을 느끼고 오히려 더 응원하기 시작했다. 재호 씨 때문에 중고 거래에 관심 갖게 됐어요. 실수하는 모습도 인간적이라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재호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재호의 채널은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호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진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말 재미있어졌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기쁘다. 이제 재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가 추천하는 중고품들은 재호템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된다.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그때 그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 형님, 이제 새 가방 사셔도 되잖아요. 준혁이 웃으며 말한다. 이게 편해서. 재호는 낡은 가방을 어루만진다. 이 가방과 함께 시작한 일인데 계속 가져가야지. 재호는 이제 단순한 중고품 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폐품 재활용 관련 강연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다. 어느 날 재호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온다. 한 대기업의 임원이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 임원은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며 간절히 부탁했다. 재호는 그 장난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몇 달간의 수색 끝에 겨우 하나를 찾아냈다. 임원과의 만남에서 재호는 그 장난감을 전달했다. 40대 중반의 임원은 장난감을 받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이거 정말 이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선물이었는데. 감격해하는 임원을 보니 재호도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과 감정을 되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임원은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지불하려 했지만 재호는 거절했다. 약속한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임원은 재호의 뜻을 이해하고 대신 재호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임원의 회사에서 재호에게 정식으로 사업 제안을 한다. 추억 찾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재호는 고민했다. 큰 회사와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지금의 작고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재호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회사의 지원은 받지만 운영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6개월 후 재호 씨의 추억 찾기는 전국적인 서비스가 됐다. 재호는 이제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했지만 여전히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찾고 사람들을 만난다. 어느 날 재호는 예전에 살던 고시원 앞을 지나간다. 이제는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가끔 이곳이 그립다. 고시원 입구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예전의 재호와 비슷한 처지로 보인다. 찢어진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있다. 힘들지? 재호가 말을 건넨다. 고개 숙인 남자는 재호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다. 혹시 유튜브에서 봤던 분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재호는 웃는다. 뭐 하는 일이야? 폐지 줍고 그런 일해요. 청년이 대답한다. 재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시간 있을 때 연락해봐.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은 명함을 받으며 눈을 반짝인다. 정말요? 응.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재호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가리킨다. 이것도 그때부터 쓰던 거야. 며칠 후 그 청년의 연락을 받은 재호는 그를 회사로 불러서 일자리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은 첫 월급을 받으며 감격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 웃으며 대답하는 재호. 1년이 더 지나고 재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본다. 폐지를 줍던 65세 노인이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가가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야.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는 재호.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건넨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그냥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부럽습니다. 할머니가 웃는다. 재호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바라본다. 이제는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여전히 이 가방이 제일 편하다. 이 가방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인생 역시 한 방이면 충분하지. 재호는 유쾌하게 웃으며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한 방이라는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재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 저녁 노을이 재호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이 들려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다. 재호의 이야기를 함께한 당신께도 새롭고 희망 있는 내일이 있기를.